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데이터 모델링 이슈다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M 대 N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M 대 N 관계 해소법, 1대 1, 그 다음에 엔티티 통합, 코드 엔티티 타입을 설계하는 방법, 도미노 속성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메시지 엔티티 타입, 이력 엔티티 타입, 이런 것들은 매우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대다만 알면 이 다대다의 사실은 다 연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대다를 바로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을 하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대다만 알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한 강의는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대다잖아, 그죠? 여기서도 1대다, 여기서도 1대다. 이걸 M 대 N, 여기서 이제 N은 numerou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한 명의 학생이 있고 강의가 있다.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해서 이제 좀 질리죠. 학생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강의 번호, 강의 코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다 되다니까 이걸로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면 이걸 풀어내야 되죠. 이제 다대다의 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학생이 강좌를 수강하게 될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학생을 이렇게 앞에다가 해서 이렇게 관계 어소시언 엔티티 타입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풀어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기 속성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관계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관계 속성.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속성이 학점. 학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학생이 먼저 강좌를 수강했을 때 학점이나 속성. 학점의 속성을 여기다 둘 수도 없고 여기다 둘 수는 없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다대다를 일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요금과 납부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전력에서 한전에서 이렇게 이제 요금, 일단은 이제 제가 계산해서 이제 요금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사용한 어떤 전기 내에 대해서 사용 시간이나 또는 이제 제가 했던 계약 기록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가산금이 붙죠, 그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금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건데, 자, 그럼 여기 이제 요금 번호가 있을 거고요. 오늘 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자, 이제 요금이 발생을 하면 이제 여기 요금 테이블에 계산된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제 요금 고지서 생성 이런 거 가지고 또 출력을 해서 이제 발송을 하겠죠. 그럼 요금 테이블에는 이제 금액,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 납부 금액, 납부할 금액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잘 해놨네요. 어쨌든 납부, 요금, 금액, 뭐라고 그럴까? 금액.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생각이 안 난다. 자, 이게 이제 요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할 겁니까? 이 요금에 대해서 납부 있으면 납부 번호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걸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다대다로 하나의 요금은 요금이 좀 많이 나오면 그지 이거를 납부 고지서를 납부를 여러 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업무에 따라서. 근데 또 요금이 많이 밀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의 납부로 여러 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요금은 여러 번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한 납부에 여러 요금을 일괄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다대다네요. 자, 그럼 다대다를 풀어내는 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죠.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엔티티 타입이 하나 더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이렇게 조인이 일단 조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얘와 학생이나 강의 정보 표현을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자 이제 이 다대다를 우리가 이제 풀어낼 때 이게 이제 변칙이지 변칙.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이걸 다대다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1대 다처럼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용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그 다대다 관계 해수법에 따라서 중간에 여기 연관 테이블을 관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걸 이래 안 하고 자, 그럼 제가 1대 다로 자, 1대 다로 하는데 자, 1대 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1대 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엑셀 파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냥 하면 또 힘들어 하더라고. 자, 이게 자, 이걸 바로 1대 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 주문에 여러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주문 아이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주문 수량도 집어넣어 볼까요? 하나의 주문에서 여러 상품을 산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00번도 오고요. 뭐 한 개. 뭐 101번 주문도 있고 얘는 뭐 두 개다. 그지? 그럼 1대 다잖아. 이건 괜찮아. 근데 거꾸로 101번 만실번 이 이제 상품이 어떻습니까? 여러 주문에서 주문되더라. 라는 관계가 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 주문이니까 만실번을 뭐 101번에도 이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하나의 이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 주문에 주문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주문 아이디를 여기다 갖다 놨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주문이면 주문이 한 1000번이면 1000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늘릴 수 없으니까 이 똑같은 상품 정보가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래서 다대 다를 1대 다, 1대 다를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을 이런 연관 테이블, 연관 엔티 타입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아까처럼 1대 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자, 근데 1대 다로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칼럼이 많아. 이런 식으로. 근데 상품 테이블에 여기서 이 예제는 그렇지 않지. 지금 이 예제는 안 그렇지만 상품 테이블에 만약에 이거 없다. 자, 이거 없어.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번 주문에 자, 여기 이제 주문 아이들 이렇게 다 해볼까? 엉망이 되네, 이제. 이제, 이 다. 자, 이렇게 이걸 다대 다를 1대 다로 합치는데, 자, 다로 합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대 다인데, 다 쪽에 있는 이 상품 정보 쪽에 속성이 없어. 별 게 없어요. 그럼 뭐야? 만시 1번.
그럼 얘만 이렇게 한 번 더 반복되면 되는 거잖아, 얘만. 자, 그래서 다대, 1대 다, 1대 다를, 다대 다를 이렇게 중간 테이블을 안 하고 1대 다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얘가 제품 쪽에 있는 속성이 거의 없으면 아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많죠? 이렇게 많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엔티티 타입 속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그냥 1대 다로 해도 그냥 1대 다로 풀어내도 오히려 1대 다로 풀어내면 어떻습니까? 조인하는 테이블이 거의 없어지니까 오히려 두 개만 조인하면 되니까 더 빨리 조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언제? 자, 1대 다로 풀어내버리는데 다대다를 야가 속성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1대 다로 풀어내려면 그지? 1대 다로 풀어내면 자 이거는 한 요금은 여러 납부에서 살 수 있다. 이건 됐어요. 근데 한 납부에서 여러 요금을 낸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프라이머리 키잖아. 얘가. 자, 이러면 또 여러분들 또 이해 안 되더란 말이야,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요금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걸리더라도 이렇게 드릴게요. 안 그러면 또 주와 인마에 빠져. 이렇게 뭐 그림 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ERD를 보고. 자, 이게 납부입니다. 납부 번호. 자, 이게 이제 요금 번호가 1000이 있고요. 요금액이라 그럴까? 이게 이제 10,000원이 나왔다. 요금 번호가 1001번이야. 여기는 이제 요금이 15,000원이 나왔어요. 자, 납부. 자, 납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금 번호가 foreign key로 있는 거죠. 납부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납부 번호는 pay니까 p 뭐 이렇게 할까? pay 1000 이렇게 할까요? 요금 번호는 이제 1000. 자. 근데 자, 이거는 자, 또 p 100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요금을 여러 납부에서 납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1000 맞지? 또 이제 P 1002 자, 얘도 1000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납부 고지서가 날아갔다 이거죠. 날짜가 다 틀리겠지. 나머지 속성은 제가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자, 100이 요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6,000원인데 자, 이번에는 P1003 자, P1003 납부에서 납부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는 거죠. 이때 자, 이때 요금이 뭐 1001 자, 또 P1003 요금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한 납부에서 그지 1001과 1002를 납부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뭡니까? 1대다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납부 고지서로 나눠내는 거죠. 요거는 한 납부에 대해서 P1003이라는 납부 고지서로 1001과 100이 지금 다대다를 그냥 두 개로 지금 통합했으니까 이래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를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은 1대 다는 괜찮은데 거꾸로 해서 1대 다인 경우에 이렇게 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대 다로 굳이 이제 풀어내려고 그런다면 이제 여기다가 뭐예요? 이제 1년 번호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납부 뭐 순차 번호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엑셀에도 뭐 굳이 이렇게 아유 이거 그냥 나눠야 되는데 삽입.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납부 순차 번호.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1이 될 테고요.
얘도 1이 될 테고 얘도 그냥 1이 될 테고 야는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굳이 다대다를 1대 다로 이렇게 1대 다 형식으로 이렇게 통합은 할 수 있다. 언제 이렇게 해야 된다? 납부 쪽에 속성이 몇 개 안 될 때. 납부 쪽에 속성이 많으면은 아까 주문처럼요. 만약에 이제 주문하고 상품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1대 다처럼 해놨다가는 이 만 11번 상품이 101번 주문 102, 103, 104 한 1000번 팔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똑같은 주문이 1000번이 반복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 다로 통합했는데 이쪽에 속성이 너무 많으면 없으면 그냥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것도 뭐 일대 다로 하면서 이게 반복되니까 뭐 이렇게 하나 그지? 그냥 그냥 두 개 바로 통합해놔. 뭐 별 손해보는 거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PK에 의해서 PK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 1대 다대다를.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현업에 가보면 엉망진창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흔히 이렇게 되지. 좀 정상적인 그런 프로젝트에서 굳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도.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PK에 의해서 자식액 쪽에다가 이렇게 속성을 하나 더 추가를 했잖아요. 안 넣으면 중복되니까 PK 납부 번호가 중복되니까 하나 더 넣어서 이제 해결했고, 이번에는 거꾸로 자, 이제 부모 엔티티 타입에다가 그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부모 엔티티 타입에다가 자, 이 다대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자, 이걸 관계를 끊고요, 제가. 자, 이제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납부 고지서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출력이 되겠죠. 요금 테이블이고 이거를 이 영수증 뭐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날아가요. 납부하겠죠. 납부하면은 뭐 은행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납부 쪽에다가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의 요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납부합니다. 여러 번 납부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치우고. 이제 그 납부 테이블에 납부와 관련 나머지 속성은 좀 뺐습니다. 뭐 납부 장소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있겠죠.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 은행, 뭐 시간,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생략. 자, 이제 하나의 이 요금에 대해서 1000번 요금에 대해서 이제 자, 하나의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할 수 있다. 1대 다.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납부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납부 번호 1 여기다가 이제 납부를 그 한 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안 내본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아직 뭐 공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1년에 두 번 나눠내거든요. 특정 금액 이상이면은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두 번 내는 식으로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걸 1대 단데 자,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요 요금에 대해서 납부 고지서가 날아가요. 그럼 이제 납부를 해. 납부할 때마다 자, P100, P1001이 1000번 요금에 납부입니다. 그럼 여기 인서트 되겠죠. 여기 인서트 될 때 어떻게? 자, 부모 테이블에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이제 P00, P1000. 자, 또 P1001
1. 이렇게 하면 이제 1대 다가 해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납부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속성 정보가 있다 아닙니까? 있어요. 그럼 어느 납부인지는, 어느 요금에 대해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요금 있고, 납부 테이블에다가 이제 납부할 때 납부된 인서트를 할 때, 이제 그 해당 요금 테이블에, 요금 번호는 이미 알 테니까, 납부 번호에는 이미 납부 고지서에는 요금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서트 할 때, 이게 동작이,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또, 그 다음 또 이제, 재산세가 또 나와. 이게 점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라 그러지? 전기, 전반기, 후반, 하여튼 이제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납부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인서트 할 때 여기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한 납부에 대해서, 자, 여기,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요금을 납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금이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생성됐어요. 아니, 납부 안 했으니까 여기는 납부 번호는 다 늘이야. 늘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P10,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지우면 되겠죠. P1003이라는 이제 납부가 발생을 합니다. 납부 발생하면서 이 납부에서 이제 자, 이제 P 여기는 1003 미안, 여기는 P1002가 돼야 되겠다, 그지? 요거 2가 되겠네. 1 맞네. 미안. 1 맞고. 자, 요 두 개의 납부는 요 하나의 요금. 그지? 1대 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러니까 천번 요금에 대해서 다. 하나, 두 번. 자, 근데, 거꾸로. P1003 납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요금. 이거 요금 납부하면서, 그죠? 자, 이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인마가 이제 전반기에 요금은 안 내는 거예요. 재산세 안 내. 그러면, 자, 이제 하반기 나갈 때 계속 안 내면 거지.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안 내요. 기일까지. 그럼 가산제 붙여가지고 다시 요금 납하라 그러겠죠. 그럼 납하면 끝인데 또 안 내. 그럼 두 번째 요금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고지서에, 그래 되거든요. 한 고지서에 요금은 테이블에는 이 두 개가 있는데 고지서를 출력할 때는 이 두 개 모아가지고 출력해서 납부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납부를 합니다. 납부 번호는 똑같겠죠. 납부를 하면은 어떻게 이제 거꾸로 여기다가 P1003 여기도 P1003 여기는 이제 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제 납부 고지서 하나당 납부 한 번을 잘하면은 맨날 납부 번호 2는 널이야. 널인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감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부모 엔티티 타입에 이렇게 속성을 추가를 해가지고 다대다를 위에 거는 아까 전에 이거는 부모 엔티티 타입에다가 아니지 이제 여기 자식 여기 우리가 자식으로 잡았죠. 여기에다가 PK에다가 이게 추가적인 속성을 더 줬다 이거죠. 주식 배일자를 변경해 가지고 통합시켰고 요거는 부모 엔티티 타입에다가 속성을 자 이거 되려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 이제 관련 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1번, 2번 나눠서 내는 거 국민들이 좋아할 테니까 함부로 국회의원들이 이 업무 규칙을 마구잡이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데는 회사에서 한전에서 아니 이 한전도 저거 만들어 못하지 참 일반 기업에서 만약에 주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약관을 바꿔가지고. 그럼 또 여기서 한 요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2번까지 이제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근데 바꿨어요. 5번까지. 아니면 5번까지 나누다가 2번까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2번까지 만약에 2번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는 지금 현재 2번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관련도 추가해야 되고 복잡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예산을 갖다 편성이다.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정 과목에 대해서 1, 2, 3, 4, 5, 6, 12개월까지 우리 업력을 안 하니까 13개월 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고정되니까 걔는 무조건 그거를 갖다가 계정 과목당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 편성할 때 그걸 1대 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굳이, 그지? 근데 이거는, 왜냐면 속성이 1월부터 10일까지는 딱, 이거는 불변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그 수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떤 확정할 수 있을 때, 고정시킬 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또 툴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관계를 맺는 거죠. 한 요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 테이블에 있는 엔티티가 한 번, 두 번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1대 다, 또 한 번 더 1대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이게 한 번밖에 안 내려오잖아, 그지? 요거는 어디서 롤 네임에서 이제 이렇게 뭐 납부 번호 1 이렇게 하고 얘는 납부 번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 할 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요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납부는 요금과 두 번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가 자, 이 요금에 있는 어떤 엔티티와 관계를 맺을 때, 엔티티 하나지 하나 관계를 맺을 때, 한 번 말 때, 1대 다, 1대 다로. 그러니까 이 1대 다로 두 번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금이 있는데 납부는 안 할 수도 있죠. 요금 했는데, 아니, 난 몰라. 그만 그냥 배째라 하고 안 내면은 그냥 납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1대 다로 되는 건데, 그래서 납부가 있으면, 납부가 있는데, 요금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자, 이거 봐라. 이걸 조절해야 돼요. 자, 납부를 했는데 요금이 없을 수는 없죠. 1대 다. 맞지? 그 한 납부 번호가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었잖아. 한 납부 번호로, 이거 봐요. 한 납부 번호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요 납부 번호가 여러 번 나타나잖아.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죠. 1대 다잖아. 그지? 1대 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납부 번호는 한번 볼까? 두 번째 납부 번호는 1대 다가 될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맞지? 그러니까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요금을 납부하면 야가 반복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지?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하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계를 표현할 때 납부 번호 2는 내 생각에는 있거나 없거나 정말 정확하게 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지. 있거나 없거나 요거나 맞지? 요 납부번호 2와 관계를 맺을 때는 있거나 없거나지. 이 납부번호가 여기다가 아니 납부를 여러 번 할 때 자,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번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다 일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한 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여러 번 하잖아. 납부를 여러 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거나 한 번에 하거나 맞지? 또는 이렇게 두 번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 요금과 요금하고 자 요금하고 납부를 보면은 1대 다. 납부와 요금을 보면은 요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납부 번호 2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 번호 1은 납부 번호 2는 한 납부에 대해서 자 있거나 없거나 그지? 있거나 관계를 맺거 납부 번호 2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죠. 하나의 납부로 많이 처리한다면은 이제 한 번만 하는 거지, 그지? 그 요금이 있다면은 거꾸로 자 요금이 있다면 납부 번호 1이 자 납부 번호 1이 있거나 없거나 얘도 납부 번호 2도 요금이 있다면은 있거나 없거나
그지? 한 번만에 그 내버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자, 제 나름대로 뭐 완벽하게 설계를 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두 번 관계를 맺는데 두 번째 납부가 있다면은 두 번째 납부가 있다면은 반드시 요금이 두 번째 납부는 없거나 있거나 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두 번째 납부가 있다면은 다시 설명 마지막 드릴게 헷갈리니까. 자, 요금 엔티티 타입에서 이제 납부 번호 1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요금이 있으면 납부 번호 1이 없을 수도 있죠. 납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0 맞아요. 또 있다면 한 번만 있죠. 한 번만 있으니까 요 인마의 카드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거든. 또 납부가 있다. 납부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 번 납부 번호 1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죠. 납부 번호는 그지?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요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죠. 됐고, 납부 번호 2는 자, 요금이 발생했는데 납부 번호 2는 없을 수도 있죠. 한 번 납부하고 치워버리고 안 내거나, 그지? 한 번 납부 번호 1 가지고 한 번만 납부하고 치워버리시는 거 얘는 없을 수도 있어. 요금은 있는데 얘는 납부 쪽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옵셔널하게 돼 있네. 근데 이제 있다면 관계를 맺는다면 오로지 납부 번호 2는 한 번만 최대 한 납부에 요금을 한 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납부가 만약에 이제 있다면은 납부 번호 2는 없거나 만약에 한 번 내버리면 없죠. 2번 낸다면은 있거나. 그래서 요런 식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완벽하게 여기 이제 부모 엔티티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속성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틀렸죠? 요 정도까지 세밀하게 이제 저자가 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납부번호 1 가지고 할 때는 이게 맞고 납부번호 2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잘 드려놨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이렇게 파악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자, 이제 그 M 대 N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